창원 북면 송전탑과 관련해 최근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는 경남 학생안전 체험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동북권 채용 박람회가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로 채용되는 인력은 400여 명인데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도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경상남도도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 북면에는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사업인데요. 주민 반대로 2년여간 정체되는가 싶더니 최근 한전이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 재점화를 예고했습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심지훈 기자입니다. 한전이 건설을 추진하는 154kV의 북면 송전탑 예정지입니다. 창원 북면에서 함안 7원까지 산 능선을 따라 24개의 철탑이 있는 7.56km의 송전선로를 세우고 북면에 변전소를 짓는 계획입니다. 주민 반발로 3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사업.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1km 이격거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북면 신도시 600m 내에는 6천여 가구와 교육시설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북면 초등학교와 변전소의 거리는 200m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전자파 직접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고 송전탑과 이 변전소가 주거 밀집지에 너무 가까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최소한 1km 떨어져서 그 변전소를 짓든 송전탑을 짓든 하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사업 강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의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공고까지 신청해 갈등 재점화도 예고했습니다. 한전은 북면은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태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제안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병행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기간만큼 북면의 새로운 전력 공급도 늦춰질 것이라는 한전. 1km 거리란 주민들의 요구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북면 지역민들에게는 또다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상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학생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고 안전수칙을 익히는 경남 학생안전 체험교육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지진. 놀란 학생들이 재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초속 20m 정도의 비바람을 직접 체험합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풍이 부는지, 얼마만큼 위험한지 학생들은 직접 몸으로 느껴봅니다. 강해지는 바람이 좀 세서 좀 뭔가 무서웠는데 진짜 같았어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조심하고 항상 주의하고 항상 예방해야 될 것 같았어요. 지진 났을 때는 책상 밑에 잘 숨고 태풍이 왔을 때는 잘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진주 문산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238억 원이 투입돼 4년 만에 완공된 겁니다. 재난안전과 교통, 생활안전 등 7가지 주제 33개 교육장에서 다양한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도 계속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선보일 것이고요. 장차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평일에는 학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토요 가족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동북권의 일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채용되는 인력은 약 400여 명인데요. 박람회 현장은 구직자들의 발길로 뜨거웠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20대 취준생에서 60대 구직자 모두 취업이란 목표는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뒤 메이크업을 받고 증명사진까지 찍으면 면접 준비는 끝납니다. 건설 관련해가지고 감리 업무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했으면 뭐 더없이 좋겠고 채용된다면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기업별 부스에서는 채용을 위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조금은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가 방금 봤던 회사가 제가 들어가고 싶던 회사인데 지금 면접 보고 좀 약간 좋은 분위기로 면접을 봤는데 좀 잘 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동북권 채용박람회는 김해를 비롯해 밀양, 양산, 창녕 등에 소재하는 1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부스를 차리고 직접 고용에 나선 기업은 53곳. 조선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해 물류 유통업과 병원 등 의료 관련 업체도 참여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채용될 인력은 총 400여 명. 현장에서는 직접 채용 면접뿐 아니라 가상현실을 통해 면접을 체험해보고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맞을지 추천하는 AI 직업 컨설팅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행사 외에도 연령별, 직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 창업 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10월 26일에 청년 창업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미니 채용 박람회를 해서 그런 것도 또 특성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청 일자리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발길로 취업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진주역이 이전할 당시 역앞광장의 10m 높이의 소나무 수십여 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전통 양식의 진주역과 잘 어울릴 거란 기대가 높았는데요. 최근 소나무의 절반이 고사해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역 앞 광장, 길 양옆으로 소나무 조경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나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우측은 잎이 무성하고 색깔도 푸른데 좌측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딱 봐도 고사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좀 멀쩡한데 이쪽 보면 좀 많이 시들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쪽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많이 그 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저걸 왜 아직도 저렇게 놔뒀나 싶기도 하고. 소나무가 처음 식재된 건 지난 2013년도 진주역이 현 부지로 이전하면서입니다. 전통 한옥 양식 건물과의 조화 탓에 소나무가 조경수로 낙점됐습니다.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절반 크기의 광장에 왼쪽에 13그루, 오른쪽에 19그루가 각각 심겨졌는데 좌측 13그루 중 3그루가 완전히 죽었고 나머지 10그루도 고사 직전입니다. 진주 얼굴이고 관문인데 첫 이미지 자체가 저걸 이때까지 저렇게 두고 있느냐고 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이미지가 안 좋죠. 늘 그런 소리 듣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사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년 그 이상 죽기 시작한 지가 1년이 좀 지났는데도 지금 이것이 시정도 안 되고. 적어도 1년 가까이 고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 별다른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장 부지는 현재 철도시설공단 소유로 신진주 역세권이 완성되면 진주시로 이관될 예정.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역의 관리 범위도 아닙니다. 이 땅이 진주시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20개 따라 하자고 수도 시설공단에서 지금 이걸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진주시로 아예 넘어가버리면은 관리를 진주시에서 조합하고 해가지고 식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 해마다 잡초 제거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이곳 소나무들이 지난 2017년 이미 한 차례 고사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고사된 자리에 그대로 재이식된 상태입니다.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된 셈. 더 큰 문제는 아직 정확한 고사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진주역 주변이 원래 안반이 많은 산지였던 만큼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마 과습, 또 배수 불량, 또 과도한 건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사지가 나타나고 고사목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수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사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데 드는 예산은 적어도 수천만 원.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나 대책 없이 재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주역 앞 광장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도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경상남도도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25일부터 석 달간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돼지열병 확산을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소독시설 근무와 운영 실태 등을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유 소각장 비대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년 주민 총궐기 대회 당시 제안한 요구안에 대해 김해 시의 답변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피해 영향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수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해 시와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시의 답변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주말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를 요구하는 26차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김해 시는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복합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8시 50분쯤 통영 산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구기에 불을 지펴뒀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5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제10차 고교 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교 학점제의 아쉬움과 기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등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양산의 옛 어곡초등학교 부지가 문화공간으로 바뀝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7년 9월 주변 환경 문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교한 옛 어곡초의 부지에 예술인 공동 창작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75억 원의 학교 부지를 사들여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 도서관, 공연시설 등을 갖춘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생림면에 드론 비행 연습장이 조성됐습니다. 생림면 마사리 딴섬 생태누리 공원 내에
9,9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드론 연습장은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드론 기행 연습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 드론 기초이론과 체험 프로그램을 열 예정입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5개 보건의학 단체와 함께 어르신 집중형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 보건의학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한 김해시는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림면 도요마을에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분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김해시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 만성질환, 농촌마을, 독거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유형을 5개로 나눠 돌봄 복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26일 오후 2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3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협약식을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0시 수출 상담회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전국초등학교 양궁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9시 TPO 총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7시 반 하만상공회의소 하만경제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9시 제4회 의령군 협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목요일 아침 창원은 18도로 시작했다가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얇은 옷 위에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